안녕하십니까, 조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해외 계좌 신고 좀 문의드린다. 해외 계좌 신고를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계좌 1번, 계좌 2번, 계좌 3번이 있었다. 입출금 계좌로서 잔고가 1억 원이 있었고요. 계좌 2번이요. 6개월 만기 정기 예금을 개설해서 위 계좌 1에 1억 원을 예치했다. 그리고 계좌 3번, 계좌 2가 만기되어 CD 요 계좌 3에 입금해서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 1억 원이 여기 1억 원으로 가고 요 1억 원이 또 요 CD 1억 원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분은 1년 동안에 1억인데 이게 계좌를 갈아타면서 됐는데 이 경우에 FATCA, F바에 보고할 계좌 총액이 3억 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보유액은 1억 원일지라도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작년보다 총 금액이 2억 원이 늘어난 거라서 해외 현금 증액 보고도 해야 하나요? 무슨 얘기가 아니죠.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됩니다. 이해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요, 이 F바를 신고하고요, FATCA를 신고하는 것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 보고예요. 그리고 이분이 해석하신 건 맞아요. 내가 가진 계좌의 잔액들을 보는 데 있어서 각 계좌의 최대 밸런스를 보고하는 거니까요. 이게 FATCA가 됐건 F바가 됐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우연찮게 나는 3개의 계좌가 있었는데 그 돈이 같은 돈이 옮겨 탔다 하더라도요, 각 계좌들만 놓고 보면 1억이니까 내가 총액으로 보고하게 되는 것은 3억이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그렇게 이분이 우려하실 만큼 큰 일이냐 하면 아니다. 그냥 정보 보고하는 거다. 현금 증여냐? 이게 어디 현금 증여겠어요? 내 계좌 A에서 B로, B에서 C로 간 거고요. 만에 하나 이걸 물어본다 해도요, 소명하면 되죠. 지금 말씀하신 요거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 거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F바나 FATCA라는 것은요, information return이에요. 무슨 얘기냐? 정보 보고예요. 내가 여기에 자산이 얼마가 있건 간에 그 팩트만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financial burden, 나에게 있어서 어떤 fee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1억에서 여기 3억이 됐다 한들 이 내용에 대해서 만에 하나 질문을 받으면 지금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IRS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높아진 밸런스가 소득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고, 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의 증감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소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락한 게 없으니까. 아주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온 마당에 이 해외 계좌 신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역시도 뭐 저희가 다른 영상 굉장히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요. 해외 계좌 신고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해서 정보 보고하세요라는 거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1970년도부터 있었던 거지만 사람들이 잘 안 지키다가 2004년이었나요? 이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굉장히 큰 어떤 그 세법, 금융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와 같은 이 해외 계좌 신고 의무에 대한 것을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에 대해서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무작정 뭐 어떤 벌과금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비고의적인 위반과, 그러니까 내가 보고를 안 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는 비고의적인 그런 위반과 그렇지 않은 고의적인 탈세 목적의 위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어떤 벌과금도 더 세분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계좌 신고를 장려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비고의적인 위반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위반, 고의적인 위반이라는 것은 뭐 탈세죠. 말 그대로 저기 뭐 이상한 나라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소득을 내는데 드러내지 않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 이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 이제 알고 보니 나 한국에 이런저런 1,000만 원 이상 계좌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부분들은 비고의적인 위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 신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신고라는 거는요, 제때 하는 걸 말해요. 매년 내가 해야 되는 거, F바, FATCA, 이제는 다 4월 15일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신고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보 보고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고요. 자산의 증감에 대한 것, 변동에 대한 것도요, 만에 하나 물어볼 경우에 소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위반해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제때 안 했어요. 제때 안 하면 이제 다음 연도부터 이제 위반의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골머리를 썩이고,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위반해서도 뭐 별일 있겠어라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뭐 하나라도 이게 깨림직한 것들이 편치 않은 그런 분들은 이걸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그게 악성이 돼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 거꾸로인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위반 이후에 자진신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법이 이제 바뀌어서, 그것도 뭐 한 20년 가량 됐는데, 고의적인 위반이냐 비고의적인 위반이냐로 나뉘어서 그에 따른 어떤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앞서 이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지금 현재 위반에 처한 분은 아닐 거라고 짐작이 돼요. 말씀하신 그런 톤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고를 제때 하려는 분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때 안 했으면 이게 무조건 골치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거 큰일 난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있고요. 특히 많은 경우,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비고의적인 위반으로 카테고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사면받을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뭐 스트림라인드가 됐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뭐 딜링컨 파일링이 됐건 여러 가지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해놨는데요. 그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벌과금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벌과금이라는 게 우선 내가 위반했을 때의 벌과금인 거죠. 비고의적인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자진신고 프로그램 말고요. 내가 위반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면 위반 건당 비고의적인 위반자는 만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반 건이라는 것이 앞서 뭐 금융계좌 하나, 어카운트 하나당 위반을 말하느냐, 아니면 per form, 이 말은 우리가 FBA나 FATCA 뭐 8938이다 TD 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TDF 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 말하자면 매년 한 번씩 적용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예컨대 내가 해외 계좌 신고를 과거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좌 수가 막 극단적으로 100개예요. 그러면 기본법에 따른 페널티는요, 위반 건당 만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위반이 한 해에 만불로 보고 만불이냐, 아니면 100개 계좌니까 100만 불이냐, 말하자면 이 질문이에요. 근데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큰 사안이라서요, 현재 대법원 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인가요? 그때 항소법원에서 결정 난 것을 대법원으로 올려서요, 대법원의 평가 사안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실제 그럴 법한 게요, 그 케이스는요, 계좌가 200몇 개인가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IRS 입장과 납세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겠죠. 만불이냐, 270 몇 개였으니까 270만 불이냐,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요. 요 내용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자진신고로 들어가면 5%의 페널티를 낸다라는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 역시도 이게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스트림라인드 파일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역시도 저희가 별도 영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썸네일은 없는데요. 그걸 보시면 미국 내에서 비고의적인 위반자로서 그쵸,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금액의 5%를 페널티로 내고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5%도 굉장히 높을 수 있죠. 잔액에 따라서는요. 잔액이 뭐 높지 않다 그러면 뭐 5% 그냥 내고 사면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5%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100만 불 계좌였다고 하면 뭐 10억 계좌잖아요. 10몇억 계좌라고 하면 페널티만 해도 5만 불이니까 낮은 게 아니죠. 그랬을 때 그럼 이것도 무조건 이걸 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미국 내에 있는 분임에도 5% 페널티가 아니라 페널티를 내지 않고 사면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어요. 이거를 딜링컨 파일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비고의적인 위반이면서 동시에 reasonable cause,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프랙티컬하게는 무슨 얘기냐? 내가 누락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부터 누락된 과세소득, 그와 같은 누락된 과세소득으로부터 누락된 과세액인 거죠. IRS 입장에서 보면요. 해외에 보고하지 않은 자산으로부터 누락된 과세액, 미국 과세액이요, 없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0%로 갈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요. 오늘 이 얘기도 사실 이 간단한 질문에서 좀 제가 좀 확대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아무튼 자진신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께 미국 내에서 자진신고할 때 5% 부담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end of story가 아니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 옵션의 마지막이 아니라 0%도 타진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감안하시고요. 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